네, 감사합니다. 2019년 축산인 여러분들의 신년 교례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오산에서 양생의원을 하고 있는 정윤섭 원장입니다. 이게 슬라이드 때문에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건강을 위해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지방을 좀 더 많이 먹자, 이게 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질병이 매 한 가지가 아닙니다. 급성질환이 있고 만성질환이 있는 거 잘 아시죠? 급성질환은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전염병 같은 거에 감염됐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빨리 검사를 하고 약과 수술을 갖다가 먹고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효율적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만성질환들은 대부분 우리가 잘못된 개인의 식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교정하기 위해서는 각 개개인들에게, 국민들에게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갖다가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약과 수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몸속을 청소하고 건강한 영양을 섭취하는 게 만성질환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급성질환 같은 경우에는 자기도 예상하지 못하게 병이 생기기 때문에 의료보험제도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안전한 사회 안전망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개인의 잘못된 습관과 책임, 이게 따르기 때문에 의료보험제도보다는 의료부조제도가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덕적 해이가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 축산인들도 축산자조금 같은 거 가지고 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에서도 만성질환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자조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사망 원인을 나타내는 표인데요. 대부분 저 빨간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망 원인들이 전부 다 만성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성질환으로 죽는다는 걸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 만성질환은 왜 생기느냐? 만성질환은 개인의 일상 스트레스,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그리고 잘못된 먹거리, 그리고 잘못된 생활 태도, 자세,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오게 되는 그런 호르몬 부족 같은 것들 때문에 몸 안에 독소와 노폐물들이 계속 쌓여서 생기는 것이 바로 만성질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검진 왜 하세요? 건강검진을 하는 이유는 만성질환을 발견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그래서 혈액검사에서 만성질환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여기 적혀있는 것과 같은 증상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만성질환의 늪으로 조금씩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복부 내장에 뱃살이 만져지는 거, 그리고 에너지가 전과 같지 못해서 에너지가 계속 떨어지고, 배고픔을 차고 느끼고, 먹어도 또 배고픈 것 같고, 또 식사를 거르면 짜증이 나고, 오후에 슬럼프에 빠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밤에 깊은 숙면을 이루지 못하고 자꾸 소변 보러 깨고,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바로 만성질환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바로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은 인슐린이 전보다 더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이 떨어져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게 뭘까요? 여기 쭉 보시면 알겠지만 정제 탄수화물, 바로 이것이 가장 많이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물론 그것 말고 우리가 먹는 전분도 있고요, 과당도 있고, 그리고 정제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인슐린 저항성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일어나게 되면 바로 이제
이상이 생기게 되는데, 그 대사 이상이 생겨가지고 비만, 지방간, 그다음 혈압도 올라가게 되고 고지혈증, 그리고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하는 이와 같은 대사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걸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혈액순환 장애가 와요. 그래가지고 동맥경화증이 와서 심장병, 그리고 뇌졸중 같은 게 생기고, 그리고 미세순환 장애가 오기 때문에 가는 혈관들이 많은 콩팥, 망막, 시력도 잃어버리고, 남자들 같으면 발기부전도 생기고, 이게 다 바로 이러한 그 인슐린 저항성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더 진행이 되면, 이때 빨리 식생활을 바꾸지 않고 그냥 놔두게 되면 그때 생기는 게 바로 암이고 치매고 퇴행성 관절염이고 바로 이와 같은 질환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인슐린 저항성, 그게 바로 모든 성인병과 만성질환의 뿌리고, 이런 흐름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모든 거의 시작이 어디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먹는 먹거리에 달려있다 이겁니다. 즉 어떤 음식이 가장 많이 성인병을 일으킬까요? 바로 정제 탄수화물이 더 많은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탄수화물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빠진 게 뭘까요? 지방이 빠져 있죠. 지방은 바로 인슐린 저항성, 즉 만성병을 일으키는데 기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방은 범인이 아니다. 그런데 시중에 보면 지방에 대해서 잘못된 루머들이 너무 많이 돌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제가 요약해 보면, 지방을 먹으면 살이 많이 찐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지방을 먹으면 피가 굳어서 혈관이 막히고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자, 그럼 제가 잘못된 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방을 먹으면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살이 빠집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살이 찔까요? 바로 탄수화물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뱃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방에다가 누명을 뒤집어 씌우면 안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을 먹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서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요? 요 이야기를 위선적인 과학의 탈을 쓰고 각색해낸 것이 바로 콜레스테롤 심장병 가설입니다. 다시 말해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으면 동맥경화증이 오고, 동맥경화증이 와서 혈관이 막히고 그래서 심장병이 오고 뇌졸중이 온다, 이런 주장인데 이게 모두 다 틀린 가설이라는 게 다 밝혀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잘못된 가설에 속아 넘어가게 됐을까요? 바로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관상동맥 조영술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빨간 부분 안에 협착이 된 데가 있죠. 그래서 혈류가 공급이 잘 안 된다. 그래서 곳의 병변이 바로 죽상 플레이크인데, 죽상 플레이크를 열어봤더니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많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실제 밝혀진 원인은 뭐냐면 혈관 벽에 저렇게 죽상 플레이크를 만드는 원인은 혈관염이지 콜레스테롤이 아니에요. 혈관염이 생겨가지고 혈관이 터질까봐 콜레스테롤이 와서 그걸 메꿔주러 온 거거든요. 이것은 마치 그 밑에 보면 지금 집에 불이 났죠? 불이 났을 때 소방관이 달려와서 불을 끄러 도와주러 옵니다. 그러면 소방관이 불을 낸 범인입니까? 아니죠. 불을 끄러 도와주러 온 구조대원이죠. 마찬가지로 콜레스테롤은 범인이 아니라 그걸 도와주러 온 구조대원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범인이라고 그동안 온갖 누명을 씌워왔던 것이 바로 이 잘못된 그 과학입니다.
그래서 실제 보게 되면 콜레스테롤과 심장병의 관계를 봤더니 콜레스테롤과 심장병은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고 인과관계도 없더라.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심장병의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부터 콜레스테롤 때문에 하는 뭐라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콜레스테롤 타령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중단하지 않으면 이건 사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그 콜레스테롤 레벨에 따른 사망률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이렇게 U자형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레벨이 200에서 240일 때가 사망률이 제일 낮아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이보다 더 낮아지면 사망률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을 함부로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도 사망률은 약간 올라가는데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지방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떤 이유냐? 나이가 들면 호르몬 생산이 떨어지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호르몬 생산의 원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레벨이 올라가죠.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해한 세균들이 많이 자라서 몸 안에 세균 내독소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 내독소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콜레스테롤 양이 증가하는 거예요. 또 콜레스테롤이 음식으로 따지자면 지방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을 때도 증가하고,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방 중에 나쁜 지방이 있어요. 이 나쁜 지방을 많이 먹을 때도 콜레스테롤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지방을 먹을 때는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좋아하는 슬라이드 중에 하나예요. 유럽 지도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맨 위가 심장병 사망률이에요. 심장병 사망률이 보면 구소련,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쪽 지역이 빨간색이죠. 그러니까 사망률이 높습니다. 반면 서부 유럽은 어때요? 사망률이 낮아요. 만약에 콜레스테롤이 또는 지방이 심장병의 원인이라고 하면 지방 섭취도 요거하고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식탁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을 봤더니 오히려 서부 유럽 쪽이 더 지방을 많이 먹고 심장병이 많이 발생하는 러시아 쪽이 지방을 적게 먹어요. 이러면 지방을 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제가 말씀드렸죠. 콜레스테롤이 올라갔다고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레벨이 올라갔다고 겁먹지 말아라. 그리고 겁주지도 마라.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 중에서 병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의사들이 콜레스테롤 레벨이 높다고 고지혈증 약을 먹으라고 처방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고지혈증 약 먹고 계신 분들 많죠. 그죠?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이 심장병을 일으키는 원인도 아닌데 그걸 왜 굳이 떨어뜨려야 하며, 그리고 그것도 떨어뜨리는 것도 왜 이런 약을 써서 떨어뜨려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 약이 부작용이 없는 약이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고지혈증 먹으면 우선 제일 먼저 오는 게 무기력감입니다. 에너지 저하, 그리고 근육통, 그리고 간 기능도 나빠질 수 있고 인지 기능, 기억력도 나빠질 수 있고, 심지어는 백내장, 당뇨, 장기간 먹을 경우에는 암하고 심장병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약이에요. 그런 약이 고지혈증 약이라고 미명하에 지금 마구 처방되고 있고 마구 먹고 있습니다. 이거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고지혈증을 약으로 고치는 병이 아니에요. 저거는 여러분들이 음식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정제 식용유를 갖다가 줄이는 방법으로 고쳐야지만 된다. 이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만성질환을 해결하는 제 방법은 이렇습니다. 제 주장은
우선 몸속을 대청소하셔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몸속 대청소가 뭐냐 그러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는 몸속의 적폐청산이에요. 아시겠죠? 예? 맨날 남 탓하지 말고 내 몸속에 있는 노폐물 쓰레기를 빨리 덜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 조절을 하셔야 돼요. 음식을 조절하는데 제가 말했듯이 오늘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사를 갖다가 하시라고 그러고,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절식하고 소식하고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하셔야 돼요. 왜 정치인들이 왜 단식하는 줄 아세요? 명분도 있지만 자기 건강을 위해서 단식하지 않을까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강한 식사 요약하겠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인다. 그리고 건강한 지방을 많이 먹는다. 지방하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제가 지방을 많이 먹으라고 했다고 해서 모든 지방을 다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지방을 먹어라 이겁니다. 저기 보시다시피 동물성 육류에 있는 지방, 달걀, 버터, 유제품, 그 다음에 생선에 있는 지방, 식물성으로는 코코넛유,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견과 씨앗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 거고, 나쁜 지방은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나쁜 지방이 뭐냐 하면 식물성 식용유로 만든 그 정제 식용유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정제 식용유를 가지고 또 만든 게 뭐예요? 마가린, 버터 같은 그런 경화유들. 그리고 요리할 때 열을 많이 가해서 트랜스 지방을 만들거나 뭐 이같이 산화된 지방을 만드는 이런 나쁜 지방을 먹으면 몸이 쑤시고 붓고 아파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쁜 지방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좋은 지방을 먹고 나쁜 지방은 꼭 피하라는 게 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류, 건강한 지방을 많이 먹으면 체중이 빠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몸에서 염증 레벨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프고 쑤신 데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회복되기 때문에 암과 같은 질환, 노화를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혈액순환도 잘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믿기 어려우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백리불여일행. 오늘 저놈한테 속았다고 생각하고 딱 한 달만 저탄고지방을 해보세요. 여러분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여러분 이 두 분이 56세 여자분으로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으로 나이 먹고 싶으세요? 어떤 방향으로 나이 먹고 싶으세요? 지금 이쪽에 계신 분은 채식주의자의 그 데모예요. 미국 채식만 합니다. 그리고 저쪽은 TV 요리 프로그램 강사예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채식주의만 하게 되면, 육식을 먹지 않으면 동물성 포화지방과 오메가3 이런 양질의 지방이 부족하고 콜라겐, 젤라틴과 같은 그런 동물성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저런 사람들은 어떤 걸 먹어요? 당분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피부 노화가 빨리 오고 온갖 노화가 빨리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식만 해가지고서는 건강을 찾을 수 없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요. 건강한 균형식을 위해서는 물론 채식하고 육식도 같이 하고 소식을 하자는 게 제 주장이고요. 아무튼 2019년 축산인 여러분들 올해도 한 해 많은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양질의 지방을 많이 함유한 건강한 축산물 많이 생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